나 상민이는 이렇게 오늘 이번에도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난 이번에도 닭갈비와 밥에 난 이번에 한개 소주로 처음처럼 먹어보게 됐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를 보 다시는 말이 돼가지고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자꾸 렉이 걸려. 툭하면 렉이 걸리질 않나. 아이고 진짜.
뭐지?
야,
음.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엄마랑 엄마랑 싸웠을 때 편. 편. 먼저 아들이 엄마랑 싸웠을 때예요. 방구석을 뒤집으며 뭔가를 찾다 못 찾은 아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엄마, 엄마, 엄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오세요. 아들이 말해요. 내 휴대폰 젠더 어땠어? 엄마는 휴대폰 젠더가 뭐냐고 물으세요. 아들이 말해요.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 까맣고 손톱만한 거 어디다 치웠냐고.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난 그런 거 못 봤대요.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이 방에 들어오는 건 나하고 엄마뿐인데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아냐며 버럭버럭 대들어요. 엄마는 그러게 중요한 거면 잘 치워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냐며 짜증을 내세요. 아들은 잘 치워놨는데도 없어졌다. 엄마가 치운 게 확실하다 하며 더욱 가열차게 대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또 지가 잃어버리고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냐며 화를 내시기 시작해요. 한참을 씩씩거리던 아들은 앞으로 다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하며 문을 쾅 하고 닫아 걸어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베개 집어던지기, 이불 쓰고 눕기 등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해요. 아무리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들이 이불을 거칠게 들추며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이불 위에서 검은 무언가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요. 헐, 그렇게 찾던 휴대폰 젠더예요.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잃어버리고 엄한 엄마한테 큰 소리냐는 엄마 말이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엄마에게 휴대폰 젠더를 찾았다고 하기엔 무지하게 모양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휴대폰 젠더를 찾은 건 찾은 거고 그동안 엄마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댄 적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 무조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밖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세요. 아들은 반사적으로 안 먹었시. 안 먹었시 하고 외치고는 침대에 누워요. 잠시 후 공포스러울 정도의 허기로 인해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요. 아들은 반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밖으로 나가요. 거실로 나오는데 엄마가 청소 중이세요. 엄마는 냉랭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아들도 지지 않고 엄마를 외면한 채 주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식탁에
아들 전용 1인분 식사가 차려져 있어요. 무지하게 먹고는 싶지만 먹었다간 왠지 엄마에게 지고 들어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들은 엄마표 식탁을 쿨하게 외면한 채 아들들의 비상식 라면을 꺼내 들고 냄비를 찾으며 뚱땅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엄마가 다가와 짜증을 듬뿍 담은 목소리로 왜 라면을 먹어? 밥 먹어? 하며 아들을 식탁에 앉혀요. 아들은 썩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먹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 성의를 봐서 억지로 먹어준다는 듯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개시해요. 이어 아들은 식사를 하며 고기는 없냐며 툴툴대고 엄마는 고기 타령 좀 작작하라며 나무래요. 그러자 아들은 고기 없으면 햄이라도 구워줘 하며 땡깡을 부리고 엄마는 어이구 저 웬수 하며 햄을 구워요. 이것으로 아들과 엄마의 제4832차 전쟁은 마무리되었어요. 아들과 엄마의 싸움은 언제나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세상 모든 어마마마 철없는 아들들을 용서하세요. 다음은 딸 자식이 엄마랑 싸웠을 때예요. 딸 자식이 엄마가 가져오신 빨래 더미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때 절대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하는 폭풍간지 티셔츠가 빨래 더미에서 나와요. 꼼꼼히 살펴보자 세탁기에 돌려서 그런지 목이 늘어났어요. 딸 자식이 분노의 걸음으로 엄마에게 달려가 이거 세탁기에 돌렸어 라고 소리쳐요. 엄마가 쳐다도 보지 않고 쿨하게 응이래요. 딸 자식이 엄마에게 왜 이걸 세탁기에 돌렸냐 여기에 드라이라고 쓰여있지 않냐며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자 엄마가 헐크로 변신해 내가 네 빨래 하는 사람이냐 앞으로 네 빨래는 네가 빨아서 입어라 소리를 질러요. 딸 자식이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오냐 이 옷 빨리 살려내라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니에요. 눈을 네모로 뜰 수도 없는데 어떻게 뜨라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이때 딸 자식이 옆에 있던 아빠에게 SOS의 눈빛을 보내요. 아빠는 헛기침만 내뱉으며 외면해요. 저건 여자들 싸움에는 절대로 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믿었던 아빠까지 나 몰라라 하자 딸 자식은 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려요. 이때 엄마가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며 더욱 몰아세워요. 눈물이 나는 것도 내 잘못이냐. 마지막 발악을 마치고 여자가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울랄라 방문이 바람에 쾅 하고 세게 닫혔어요. 엄마는 쾅 하는 소리를 반항의 의미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이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닫아서 문이 부서지겠냐 아주 망치로 부셔라 라며 딸에게 소리를 질러요. 억울한 딸이 눈물을 분수처럼 폭발하며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친 거야 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엄마는 어디서 입을 대빨 내놓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냐며 그 입 집어넣으래요. 딸 자식이 내 입이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소리를 지른 뒤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이때 딸 자식은 그동안 엄마에게 쌓였던 서름이 폭발해요. 이번엔 절대로 엄마에게 먼저 항복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해요. 잔뜩 삐뚤어진 딸이 엄마에 대한 복수로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 3단 콤보를 실행해요. 첫 번째, 일부러 방 어지럽히기. 두 번째, 음악 크게 틀어놓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입 안 열고 밥 안 먹는 무건 단식 투쟁이에요. 이때 여자의 방 안으로 기름진 스멜이 솔솔 들어와요. 슬쩍 방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삼겹살을 굽고 있어요. 아침도 못 먹은 공복의 딸에게 삼겹살 공격이라니 조선천지 저런 치사빤스 똥빤스 엄마는 없을 거예요. 뱃속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고 침이 꼴깍 넘어가지만 딸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엄마의 밥을 먹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빠가 눈치를 보며 딸 자식의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딸을 쿡쿡 찌르며 얼른 밥 먹으래요. 딸은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 아빠도 빨리 나가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달려와요. 엄마는 아빠에게 왜 안 먹겠다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하냐. 당신이 오냐 하니까 저 지집의 버르장머리가 저 모양이지 않냐 하며 아빠에게 소리를 질러요. 샌드위치로 끼었던 아빠만 완전히 새됐어요.
엄마와의 전쟁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엄마와 싸운 지 하루가 지난 딸은 이제는 엄마와 왜 싸웠는지 생각은 안 나요. 그저 자존심상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불편함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던 딸 자식이 화장실에 가는 척 은근슬쩍 거실로 나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엄마가 딸이 평소 죽고 못 사는 엄마표 쇠고기 장조림을 만들고 계세요. 분명 엄마의 화해의 신호예요. 딸 자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요. 엄마가 장조림을 덜어주심. 야. 며 앞으로는 빨래를 잘 구분해서 넣어 놓으래요. 엄마는 눈이 어두워서 드라인지 세탁기용인지 잘 안 보인대요. 딸 자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엄마가 눈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철없이 되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그저 말없이 눈물 젖은 밥을 삼켜요. 이때 엄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 자식에게 물어요. 장조림짜. 딸이 말해요. 아니 맛있는데. 그러자 엄마는 네 아빠는 이게 짜다고 한다. 이제 내가 해주는 밥이 맛 없나 보다. 하소연을 해요. 딸 자식은 웬일이냐, 그건 아빠 입맛이 이상한 거다. 엄마 편을 들어줘요. 엄마와 딸은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싸울 거라 마음먹어요. 나 진짜 짠 줄 알았잖아.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아빠와 싸웠을 때 편. 먼저 딸 자식이 아빠와 싸웠을 때예요. 딸 자식이 통금 시간을 넘겨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자 뚜껑이 제대로 열린 아빠가 뭐하느라 이제 들어왔어, 혼나볼래, 소리를 질러요. 잔뜩 졸은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라며 대들어요. 딸의 눈물을 본 아빠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빠는 왠지 우는 딸에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해요. 다음은 아들이 아빠와 싸웠을 때예요. 술이 떡이 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비틀비틀 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며 너 이놈의 자식, 지금이 몇인데 이제 들어오냐,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노발대발하세요. 그러자 아들은 반사적으로 말해요.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들은 이성이 살아있는 한 무섭고 통쾌한 아버지와 싸우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자의 귀를 잡아 끌고 들어가세요. 그럴 때 살짝 인상이라도 쓰면 버릇없다고 혼나고 눈물이라도 글썽이면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우냐며 2배로 욕을 먹어요. 세상 모든 아바마마, 아들도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Are you looking for the perfect suitcase? Light, soft, sturdy. I introduce you to the core. 5월 4일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 동쪽 해역에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령 레위니영 기상국은 이 사이클론을 히다야라고 명명했습니다. 히다야는 아랍어로 안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카테고리 1의 사이클론 히다야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직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매우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남쪽의 모잠비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이클론은 북쪽 탄자니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50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1개월 강우량이 100mm 정도 되는데 수일간에 거의 반년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케냐와 탄자니아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케냐와 탄자니아에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10시 이후 현황입니다. 건조특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5월 5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4일 오후 4시에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남해 해역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강풍이 불고 바다 상황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은 오늘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5일의 위성 영상입니다. 작년에도 어린이날 연휴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폭풍우가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린이날에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매년 봄철에는 온대 저기압의 급속한 발달로 강한 폭풍우가 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급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에 발달한다고 해서 5월의 폭풍, 메이스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매우 강력한 메이스톰이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봄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5월 4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선의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세에 밀려 고기압 중심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고 서쪽에서부터 점차 맑은 하늘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하고 점차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봄에 폭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기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층에 난기가 있을 때 상층에 한기가 들어오면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맹렬하게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정난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온대 저기압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맹렬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5월 5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서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습하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 들어오고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등압선 간격도 매우 좁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최소 15m 이상의 돌풍을 나타냅니다. 전라남도 한 곳을 찍어보니 최소 17m가 나옵니다. 순간적으로는 태풍급의 돌풍이 붑니다. 이 시각에는 특히 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부는 거친 날씨가 됩니다. 미국의 GFS와 독일의 아이콘 모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은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시각에는 거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3시간 강우량이 20mm 이상, 오렌지색은 10mm 이상, 그리고 하늘색은 7mm 이상의 강우량을 나타냅니다. 함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옴에 따라 점차 강수대가 확대됩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수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날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야속한 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내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시적절한 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비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도 달라집니다. 5월 2일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에 의해 절단되었던 국도 249호선의 일부 우회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절단되었습니다. 차 2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도로이지만 개통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 노토사무소가 앞으로 도로폭을 넓힐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피해 지역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